여야의 막바지 선거 전략과 판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도 초접전인 양상에서 지금 열흘도 안 남은 시점이라서 굉장히 양 캠프 모두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고향 안동을 포함한 TK 지역,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외가가 있는 강원 지역을 찾아서 빡빡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오늘 오전에 유세 현장에서 나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브라질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 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경제 지원해서 세계 8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부패 사법 권력이 꼬박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후퇴하더니 경제도 확 후퇴해버렸잖아요.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포메리안 출신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이렇게 침공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망신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는 북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년 들어서 8번째 했는데 그건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고요. 도발이란 말을 못합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를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지난번 토론회 이후로 두 후보 간의 안보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조종식 의원님께 여쭤볼 텐데, 자,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했다. 자, 이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 오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재명 후보가 무시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했던 발언의 취지는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TV 토론에서 보여준 외교 안보 그 분야에서의 불안한 외교 안보관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사드 추가 배치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 발언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게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표현력이 부족했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해서도 사과를 하셨죠. 이미 그리고, 사과를. 예.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초기부터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이미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었습니다. 예. 네. 취지를 보면은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는 좌파 운동권 정부라서 그렇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한편에 윤 후보가 한 발언 여파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한반도 진주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론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런 전제하에 하는 동맹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을 보면 미국은 세계를 이제 일본을 한 축으로 놓고 미국을 네. 한 축으로 놓아서 이제 미국, 일본,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또 미국, 일본, 한국 이런 일종의 이 세계 전략 대응 체제를 갖추려고 미국은 하고 있는 게 네. 미국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런 기조로 보면 이제 어떤 안보나 이런 문제에서 일본의 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말을 한 건데, 흔히 얘기하는 한미일 마치 군사동맹이 있어서 한반도에 무슨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아니면은 한반도에 군사활동을 위해서 들어온다든가 하는 거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에요. 자,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한미 군사안보 동맹까지 갈 수는 있지만 예.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그거는 일본이 일본 내부에 이제 아마 그 희망은 네. 그런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 희망이요. 예,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 흔히 자위대에 머물지 않고 보통의 군사 국가,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해외 파병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게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거다 하는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희망인데,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고 일본의 어떻든 정보로서의 기여,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 활동에 어떤 이 정보를 뭐 파악한다든가 정보를 협력한다든가 하는 데 기여 그런 네. 것들을 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 제가 이 점을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입장은 네. 어쩐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이라 하면 정보 동맹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일본군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런 적어도 입장. 일본이 한반도에 가령 예. 군사적 개입을 한다 하는 이건 것까지는 아니라는 염두에 두고 있지 말씀이신 않다. 거죠? 예.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분명히 해야 될 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선 후보자의 안보가 아니라 역사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보통 군사 동맹이라고 하면은 유사시에 서로 협력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삼불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예. 심상정 후보가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럼 삼불 정책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불참인데 그걸 폐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참여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군사 동맹이라는 뜻에서 일본군, 그러니까 자위대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오늘도 유세 현장에서 이 안보 공방이 이어진 걸 보면은 남은 3차 토론에서도 아마 관련 공방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대선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은 지금 초접전 양상입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소수점까지 동률로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 이슈에도 더 관심이 갑니다. 자, 윤석열 후보 어제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 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의 시각은 여전히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오늘 아침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 사실 당 내부에서는 후보가 그 정책과 비전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신문에서 진행했던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 그 단일화를 했을 때 지지율 격차가 단일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적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보면 저희도 이제 내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사실 비슷한 추세가 있었던 것들을 몇 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데 주요하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비전과 정책,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낫냐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님과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제발 단일화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협상을 통해서 합의사항이 있는 듯 또 합의문이 있는 듯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고 있는데 거듭 확인해드리지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듣고 우리 후보께서 판단할 때 내용이 불충분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네, 단일화. 오늘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불발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제는 조금 힘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참 안타깝게 지금 예. 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저 지경까지 안 가고도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점이 좀 아쉽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더 좋은 정권 교체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제일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의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수단이고 네.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한 건데 그 목표를 명확하게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저는 그 여론조사를 하는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저 협상의 결론돌이 됐었을까 네. 하는 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를 안철수 후보가 제의했을 때만 해도 저 문제는 분명히
해법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제기했던 시점 이후에 뭐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서 저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이 시간상 맞지가 않다 네. 하는 사실은 상황은 다 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좀 그 결렬이 돼서 네. 저도 참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아직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에서 양측의 그동안의 협상 일지까지 이제 공개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이게 면피성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공개한 것은 예, 조금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옳지는 않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단일화는 결렬됐다. 최종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양측 간에 또 험악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그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안 후보에게 돌리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실제로 그 후보가 직접 나서서 이 단일화에 대한 협상 과정, 그 실제로 후보 간에 오갔던 문자까지 공개를 다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에서 합의를 깼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철수 후보는 이미 지난 TV 토론에서도 여론조사가 없는 단일화는 끝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재차 천명을 했는데 대리인간 협상에서도 그 협상인지 뭔지 합의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여론조사 얘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 보기에는 면피용 립 서비스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지율 면에서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단일화를 해도 앞으로 실익이 크게 없다. 오히려 이제 후보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 워낙 그동안에 예. 발언에서도 보시듯이 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감 없이 생각하는 바는 항상 뭐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저런 의견이 저런 조사 결과가 있다는 아마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니 예. 결국은 이 두 후보가 정권 교체를 표방하고 있고 예.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한다면 저는 저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노력할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이 단일화의 끈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 마지막 오늘- 순간까지 노력하겠다. 예. 하는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국민의힘 의총도 열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의총은 뭐 단일화에 대한 그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할 테고 예.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남은 약 한 그 8, 9일간의 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좀 더 현장 중심으로 이 득표 활동에 좀 더 이제 매진하자 네. 하는 내용을 서로 결의하고 또 점검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이 공유하는 아마 그런 이 의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민주당 논평을 보니까요. 민주당은 그 윤핵관으로 불렸었던 장제원 의원이 협상에 참여했다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장지원 의원님은 그동안 윤핵관으로 지목이 됐던 분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 같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은 그 후보의 최측근이 나서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그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 현재 있는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 장지원 의원 같은 윤핵관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결의를 했는데 자, 이런 분위기, 반 윤석열 구도 만들기에 좀 민주당이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셨던 국민통합과 정치 교체에 예.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 이런 내용들은 그 지난 TV 토론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가 약속도 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라든가 또 김동연 후보, 또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강제해왔던 새정치와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또 이러한 정치 교체의 과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당 중심의 그 기득권 체제들을 이제 혁파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당 차원의 실천으로 옮긴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동참 전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다. 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같은 정치 교체의 뜻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예. 저희가 확인하고 먼저 실천한 예. 거죠. 네. 네. 그동안 이 다당제를 비롯해서 분권 협치 이제 이 부분 국회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많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네. 국민의힘에서 어제 여당에서 정치개혁안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윤 후보도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뭐 비판도 있고 한데 네. 지금 저는 굉장히 선거의 전술로 어제 의총에서 저런 결의를 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그렇게 정치 교체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동안에 180석이라고 하는 거의 원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온 행태를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협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행태는 소수 의견 무시하고 모든 거는 다수결이 뭐 민주주의의 아주 전부 그 전체인 양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민주당의 그런 행태로 볼 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저런 입장을 낸 것 자체가 이건 진정성이 없는 정치 개혁을 일종의 선거의 하나의 메뉴 정도로 생각하고 네. 좀 올린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진정성이 네. 없다. 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데, 자, 어쨌든 민주당 지금 윤석열 후보 제외하고 모든 지대를 끌어안겠다. 자, 이런 입장이고요. 만약에 선거에 이겨서도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 공동 국가 비전 위원장을 제안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반론을 앞선 얘기하고 주제로 싶은 다시 것은요. 돌아갈까요? 네. 예.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네. 그 나라의 큰 틀을 새로 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치권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선거에서 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반성을 하고 있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정말 실천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정치권 전체가 함께 동참해 달라라는 그런 진정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님은 굉장히 풍부한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그리고 나라가 정말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도 이 김 위원장님 같은 분과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예. 또 기회가 되면 굉장히 중하게 모시고 또 귀하게 네.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안이 통합정부 구성까지 지금 염두해 둔 제안입니까? 다 통합정부와 국민 예. 통합정부와 정치 교체는 같은 틀인 거죠. 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당에 합류할 가능성? 뭐 그 부분을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김정일 위원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좀 숙고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또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단순하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께 그냥 표에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새로운 틀을 한번 같이 짜는 데서 큰 역할을 좀 넣어서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좀 선거를 앞둬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진정성 있으면 도울 수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그 언론 인터뷰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예.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 가지 정치 교체 지금 말씀하시는 뭐 통합 정부, 국민 정부 뭐 다 용어는 좋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정치 교체는 첫 출발이 정권 교체부터 돼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업법상 진정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제가 단언컨대 네. 이거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예, 단언컨대? 단언컨대 거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자, 아마 합류하시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정치는 늘 네. 정치인들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물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저좀 하고요. 지켜보시죠. 짧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부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